자, 18번도 볼게요. 자, 18번의 기억 이유는 쉽죠? 기억 이유는 쉬울 거야. 복소수 A 플러스 BI. A는 양의 실수, B는 의미하는 실수, Z는 A 플러스 BI. 그래서 A는 양의 실수니까 0보다 크고, B는 의미 아니라 했으니까 0까지 포함해요.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기억에서 Z 켤레가 1이래. Z랑 자신의 켤레를 곱하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각자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고, 이게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Z-Z분의 1 실수 부분이 0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셔야 돼요. Z-Z분의 1 직접 계산하세요. 뭐 편의상 통분해주게 되면 Z분의 Z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 A 플러스 BI를 집어넣고 A 플러스 BI를 집어넣어서 제곱하면 이때 나오는 실수 부분이 다음 것이 나와요. 자, 원래 어떻게 나와? Z제곱이라는 거 얘 제곱하면 실수 부분 이 실수끼리 곱한 거 BI 곱해서 마이너스 B제곱 여기에다가 둘이 곱한 거 두 개니까 플러스 2ABI가 나올 것이며 뒤에 꼬다리로 마이너스 1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Z는 A 플러스 BI고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냐? 얘를 A 플러스 BI를 그대로 두시고 실수 부분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1까지 가져오셔야 돼요. 이렇게 거기에 2ABI가 되어 있는 거니까 분모를 유리하기 위해서 A 마이너스 BI를 위로 펴줘야겠죠. 여기에다가 A 마이너스 BI를 곱해봤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A 마이너스 BI를 곱한 거를 다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야. 문제 수요관은 실수분이 0인지를 물어봤잖아. 실수분이 0이라면 어떻게 곱해주면 돼? 실수끼리 허수끼리 곱했을 때 실수분 나오는 거니까 걔가 0인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따라서 실수 부분은 여기서 실수 부분은 0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분모에 나올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관심이 없어. 분자에서 실수끼리 곱하고 허수끼리 곱했을 때 얘가 0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실수끼리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1 얘에다가 허수끼리 곱하면 I제곱이 마이너스인 거니까 플러스 2A B제곱 이게 0이 되는지만 알아보시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지수가 A, B 두 개가 있으니까 불편하네. 얘를 살짝 바꿔봅시다. 얘를 B제곱이 1-A제곱이다 라고 상상하시면 얘가 1-A제곱 얘는 B제곱도 1-A제곱 계산해봐봐. 실제로 0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됐나요? 다음 니은 Z켤레분의 Z Z분의 Z켤레. 자, 너무 많이 했다. Z켤레분의 Z 플러스 Z분의 Z켤레 이게 2라고 했는데 이러하였을 때 결론에서 물어보는 것은 Z가 실수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Z가 실수다. 어떤 성질을 선택해요? 실수인 복소수는 어떤 성질을 선택해? 자신과 켤레가 같냐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Z와 Z켤레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니까 통분해주게 되면 ZZ 곱하고 Z켤레 곱해주게 되면 분모에는 ZZ켤레 너무 많이 나왔죠? ZZ 곱했으니까 Z제곱 플러스 Z켤레 제곱 이게 2라는 식이 나올 텐데 자 여기서 양면에 ZZ켤레 넘겨줄게요. 넘겨주면 이거 넘겨주면 2ZZ켤레 그거를 다시 왼쪽으로 넘겨주면 Z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ZZ켤레 넘어오고 남는 게 Z켤레 제곱이 남더라. 이게 왜냐는 뜻이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안 보여요? 보이죠? Z-Z켤레 완전 제곱식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곱에서의 0이 되면 결국 뭐가 돼? Z랑 Z-Z켤레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ZZ켤레를 간다. 그러므로 Z는 실수다 라고 답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아주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디귿이 까다롭죠. 자, 다시 한번 z제곱 마이너스 z분의 1이 실수다 라고 나와있어요. 뭐 하라고 했지? 자신과 누가 같다고? 혈례. 자신과 z제곱 마이너스 z분의 1의 혈례가 서로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면 이거에 의하면 z가 실수인가? z가 실수인가? 마찬가지로 자신과 혈례가 같아진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건데, 자, 혈례라고 하는 것은 사칙연산에 대해 전부 다 나눠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사칙연산에 대해서 전부 다 나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혈례가 여기 들어가면 z 혈례 제곱이 되고 1에 들어가봤자 그냥 1이고 여기 들어가면 z 혈례 되는 거니까 이 놈을 이런 식으로 또 연산해 주시면 돼요. 해주기에서 양면에다가 z 혈례를 보여줍시다. 자, 양면에다가 z 혈례 분모함수에서 펴주게 되면 z 세제곱 z 혈례, 여기는 z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z 혈례, 여기도 z 혈례를 보면 z 하나에다가 z 혈례가 3개, 여기는 z 혈례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z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싸그리 왼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z 세제곱 z 혈례에다가 얘가 왼쪽으로 넘으니까 마이너스 z 혈례 세제곱, 얘도 왼쪽으로 넘어요. 플러스 z로 넘어오고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z인데 이게 0이라씩 나오는데, 그럼 이 안에서 z 혈례가 얘는 하나씩 가지고 있네. 묶어주게 되면 z제곱 마이너스 z 혈례 제곱이 되기 때문에 합차 공식 끌어내면 z 마이너스 z 혈례 나와요. 여기에 플러스 z 마이너스 z 혈례가 붙었을 때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묶어주게 되면 이 안에 z 마이너스 z 혈례 있죠? 이 안에 z 플러스 z 혈례라 z 마이너스 z 혈례가 주어지기 때문에 z 마이너스 z 혈례 묶어주게 되면 이쪽으로 z 마이너스 z 혈례 묶어내시고 남아있는 게 얘 남고 얘 남았어요. z 혈례 플러스 z 플러스 z 혈례 되나요? 다음에 얘도 옥장이네. 얘도 z-를 묶어놨으니까 남는 게 플러스 1 이렇게 뜨게 될 것이다. 그리고 z-를 묶여놨더라.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둘이 곱했을 여인 거니까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야 돼요. 얘가 0이 되면 참 좋지. z-가 같아지는 건 실수야. 그럼 얘가 0이 안 된다는 거 보여줘야 돼. 그런데 생각해봐. z 혈례는 뭐야? 자신과 자신의 혈례 곱한 거니까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이란 말이야. 다음 z 플러스 z 혈례는 뭐야? 허수 부분 날아가니까 실수 부분 남아서 2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했어. b는 0보다 커다고 했어. 그럼 얘 양수인데 제곱하면 0보다 크고 얘는 기껏해야 0 이상이니까 얘는 양수예요. 그리고 얘도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도 양수야. 그런데 여기는 1도 더해봤자 더 커지겠네. 얘는 절대 0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더라. 그러므로 z 혈례가 같다. 실수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정리인 친구들은 19번 볼게요. 마이크 사람 어디 불었어? 찍었네. 얘들아 못 펴겠니? 자, fx 이참수가 주어지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fx는 ax 제곱 bx 플러스 7인데, 자, 이런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심화 문제에서 뭐 운영고에서는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고 제국에서는 몇 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자, 그래서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가조건에 의하면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대. 그럼 얘를 어디에 쓸 수 있는가? 2차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2차 계수랑 1차 계수를 쓰는 조건, 2차 계수랑 1차 계수를 쓰는 유형, 뭘 끄집어야 돼요? 근거 계수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쓰려면은 근에 관한 성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는 여기 관심이 없어. 여기는 이참수잖아. 최대성을 물어보잖아. 뭐가 더 연관이 있겠어? 그렇지. 축의 방정식을 생각하셔야지. 라인이 돼요? 축 x는 공식 기억나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 될 거예요. 어? 아 2b구나. 2bx.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 b의 부호가 서로 다른 상황이야. 그럼 얘 음수 앞에 마이너스 얘는 0보다 작다는 거, 0보다 크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축은 y축 오른쪽에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축이 y축 오른쪽에 있을 거다라는 걸 하나 가지고 쓰겠고, 그 다음 나주권. 나주권이 달려요. 나주권이. 나주권이냐면 요 이참수 갖다가 1부터 4까지 잘랐을 때 최소값이 7이 된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근데 여기서 잠깐 보니까 요 상수항이 7이네. 이 fx는 x에 0 넣는 순간 7이 돼요. 0,7이라는 이 이참수가 1부터 4까지 잘랐을 때 최소값이 7이 나오려면 1, 4 사이에서 7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 그럼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 가져야 돼요.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첫 번째 케이스. 자, 위로 볼록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편의상 이 정도를 1로 잡고 이 정도를 4로 잡을게요. 최소값이 7을 했으니까 이 정도를 7로 잡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위로 볼록하다 봅시다. 일단 이 이참수는 f0이 7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며 1과 4 사이에서는 이 위에 부분에만 있어야 돼요. 최소값이 7이 되는 건 딱 마지막 최소값이 7, 이 라인에 걸려 있어야겠지. 위로 볼록 그린다 그랬죠? 그러면은 위로 볼록한 이참수가 축은 오른쪽에 있어.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될 텐데, 그 와중에 최소값이 7이 되려면 여기를 치고 올라가서 마지막에 여기까지 땅 끊어주셔야 우리가 제한된 영역 1부터 4 사이에서는 이만큼을 보겠다는 뜻이야. 그러므로 이 점이 최소값 7을 만족시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위로 볼록한데요. 이해되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얘로 한번 문제 풀어볼까 했는데 뭔가 이상해. 다주권에서 F5가 47이래. 네? 이때가 4인데 함수값 7인데 오면 더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함수값이 7보다 작아요. 다주권을 만족시킬 수 없다. 얘는 다주권이 안 돼요. 이해됐나요? 해서 위로 볼록하지 않다. 그러므로 아래로 볼록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나이 괜찮니? 왜 지금 집중이 안 되는 눈빛이지? 집중하시고 똑같이 1일 때 똑같이 4일 때 편의상 요 정도를 칠해요. 로 잡아오시게 되면 1, 4. 자, 아래로 볼록해야 돼요. 아래로 볼록한데 이 0,7을 지나야 돼. 0,7 지나는데 축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될 텐데 그때 최소값이 7이 되려면 이렇게 내려와서 가는 순간 여기에서 최소가 더 작아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언젠가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그때 1부터 4까지 잘랐을 때 이 부분의 최소값이 딱 여기서 끊어진다는 뜻이야. 이해됐나요?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축은 뭐예요? 축 뭐예요? 2분의 1. 0일 때 1일 때 같은 함수값이니까 정중앙 자르면 2분의 1 때가 축이 된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다. 이해됐죠? 이제 이걸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예로 가져오게 되면 축의 방식이 가에서 구해놨죠.
x는 마이너스 a분의 b였어요. 근데 얘가 그림상 보니까 2분의 1이 되어야 해. 따라서 a, b 사이의 관계식에서 미지수가 a랑 b 두 개나 있으니까 좀 불편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f가 47이라는 걸 이용해서 x의 오너스의 47이 된다는 걸 이용하면 미지수가 a, b 중에서 하나로만 나타냈을 때 오너면 47이다. 그럼 하나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두 개잖아. 두 개니까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2 넘겨주고 2 넘겨주고 해주게 되면 결국 a가 마이너스 2b로 나오게 될 거예요. 네? 따라서 주어진 fx는 a가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2bx제곱 다음에 플러스 2bx 그리고 7이라는 걸 찾아냈고 마무리로 다조건에서 x에다가 어디 x 2bx 플러스 7 마무리로 다조건에서 f가 47이다. x의 오너면 그때 함수값이 47이다 라는 걸 가져오시면 여기서 마무리 b가 나올 것이다. 그때는 b값이 아마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럼 끝났죠? fx 나왔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심화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케이스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게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오니까 내가 예언 하나 해볼까? 제일 것에 케이스 나눠 문제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장기구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니까 케이스 나눠 문제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20번 볼게요. 자, 20번 진짜 맞춰야 된다, 인간적으로. 20번 진짜 인간적으로 맞춰야지. 우리가 몇 번 했는데 정삼각형이 있어요. 정삼각형이 아니구나.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이등변 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8 이쪽 길이가 2루트 3 2루트 13 이렇게 주어졌더라. 자, 길어질세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게 잡아주셔야 될 텐데 넓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직사각형 따올게요. 가져가세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잡아주고 싶어. 그럼 느낌상 당연히 여기는 밑변과 여기는 윗변이 서로 평행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조그마한 삼각형과 밑에 있는 큰 삼각형은 당연히 닮음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삼각형 따봅시다. 빨간색과 하얀색은 닮은 삼각형이에요. 닮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길이의 b가 동일하게 성립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이 하얀색 삼각형 높이 몇이에요? 높이 몇이니? 6 이해돼요? 반으로 딱 쪼개면 2등변 삼각형이니까 반으로 쪼개면 4란 말이야. 그리고 이 직각이잖아. 직각이니까 우측 직각삼각형 피타선에 의하면 요놈 제곱에서 4제곱 빼주게 되면 그게 36 루트 36 나올 테니까 루트 씌우면 높이가 6 나온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높이는 6이더라. 자, 그럼 어디에 초점을 둬봅시다. 하얀색 삼각형과 빨간 삼각형인데 목표는 넓이로 가는 거예요. 노란색 넓이니까 이놈의 밑변과 높이를 찾아오셔야 돼. 찾아와야 될 텐데 요 밑변을 하나 잡아주게 되면 걔는 빨간색 삼각형의 밑변과 동일할 것이며 높이를 가지고 위해서는 전체 길이 6에서 요 빨간색 높이를 빼시면 돼요. 결국 밑변과 높이를 가지고 있어 승우가 밑변 길이 잡아주지. 그게 빨간색 밑변이지. 그걸 이용해서 빨간색 높이만 따왔으면 6에서 그 높이 빼게 노란색 높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결국 뭐야? 하얀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 사이에 밑변과 높이에 대한 관계식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하얀색 삼각형 밑변의 높이가 8대 6이에요. 따라서 밑변의 높이 그러니까 8대 6이나 2로 바꾸면 4대 3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빨간색도 밑변의 높이가 4대 3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뭘로 잡을까? 뭘로 잡을까? x로 잡고 높이를 4분의 3x로 잡아야 되는데 굳이 그럴 것 없이 얘를 4x로 잡으면 자연스럽게 높이는 뭐가 돼요? 3x가 돼야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 결국 노란색 직각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4x라는 걸 찾아냈고 높이는 전체 길이 6에서 이만큼 3x 뺀 거니까 6-3x를 가져올 수 있더라. 넓이가 갈 수 있겠죠? 따라서 얘들 멘트 잡아. 자,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아니지 직사각형이니까 4x 곱하기 6-3x 인데 x에 제한된 영역이 있어요. x에 제한된 영역 당연히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뭐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아야 돼요. 왜? 얘도 양수가 돼야 되거든. 얘 0보다 크려면 x는 2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봐봐. 좌우 끝점 빠졌지? 답은 어디서 나와? 뭐 집어넣으면 돼? x에 뭐 넣으면 돼? 1. 이해돼요 이제? 얘 0된 x가 둘 사이 정수나 꼭지점이 잡혀. 따라서 x에 1 대입하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수능 이해됐니? 답이 1번이에요. 1번인데요. 답 1번이야? 1 대입하면 4 곱하기 3, 12, 1번이네. 그럼 저 4개. 저 맞았거든요. 어? 저 4개인데 그러면. 4개예요? 네. 확실해요? 네. 실로 뺐습니다. 그럼 30분에 보내주세요. 뭐라고? 30분에 보내주세요. 3개하고 보내줄게. 21, 22, 23하고. 원래 그런 거죠. 자, 20을 볼게요. fx를 첫 번째로 나눴을 때 나머지 2x-1, gx를 두 번째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놈 밑에 다항식 이놈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fx, gx, fx 나누었어요. x-1의 제곱, x 플러스 1. 그때의 몫은 관심 없어요. 그때의 나머지가 2x-1. 다음 gx. 자, gx는 x-1 그리고 x 플러스 1의 제곱. 몫은 관심 없어요. 그때의 나머지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게 되었어요. 자,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fx 플러스 1 곱하기 gx 여기다 곱하기 gx 이런 나눌 건데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네.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뭐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이놈을 나눴어. 나누었을 때의 몫은 관심이 없어요. 그때 나머지가 rs. 자, 이 rs를 찾고자 해요. rs 몇 차? 응? 1차. 자, 이 문제 별표 차수 줄이기 들어갈 거예요. 차수 줄이는 문제 이번에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차수 줄이는 거. 왜 그런지 봅시다. 결국 얘하고 곱한 어떤 식을 x 플러스 x 마이너스 싹을 묶어놨을 때 그때 붙어있는 애가 몫이 되는 거고 그 뒤에 떨어져 있는 떨거지 1차식이 나머지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얘 가져오고 얘 가져와야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fx밖에 없네. 그럼 여기는 fx 플러스 1이네. 그럼 여기다 1 더해주면 될 거 아니야. 여기다 1 더해주면 fx 플러스 1. 그럼 여기다 1 더해서 2x가 남겠죠. 얘네들 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곱해주게 되면
자, 곱해준 결과 좌측에서는 우리가 곱했던 fx 플러스 1과 gx가 곱해졌을 것이고 우측에서 곱할게요. 잘 보세요. 곱할 건데 지금 얘랑 곱한다는 것은 이 첫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 얘하고 첫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 이렇게 곱하겠다는 뜻이야. 이해되나요? 그럼 생각해봐. 목표는 뭐가 된다 그래서 요 놈으로 싹 다 묶어내야 돼. x 플러스가 x-1이라는 곱해져 있는 요 놈 x-를 싹 다 묶어냈을 때 묶인 나머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가고 그 뒤에 떨궈진 1차식으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x 플러스에 x-1 있지. 여기도 x 플러스에 x-1 있지. 그럼 a 플러스 b랑 c 플러스 d랑 곱하게 되면 ac, ad, bc, bd 크로스를 다 곱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곱했을 때 둘이 곱하면 x 플러스가 x-이 심지어 3개씩 있어요. 그러면은 묶어내세요. x 플러스 1, x-1 이렇게 묶어내면 그 옆에 얘네들 곱했을 때 x 플러스에 x-1 묶어나면 남아있는 게 a 이렇게 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줘.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할 거니까 얘네들 곱한 거 묶어냈어요. 얘랑 곱했다 하더라도 이 안에 이미 x 플러스 x-1 있어. 그거 묶어내면 나머지 떨거지가 이 안에 묶여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게 되면 크로스로 곱했을 때 이미 이 안에 x 플러스 x-1 있네. 그거 묶어내면 나머지 떨거지가 나오겠지. 이해돼요? 그러고 나서 마무리 얘랑 꼬다리로 곱해주게 되면 2x x-3x 플러스 이렇게 곱해지게 될 것이다. 그럼 거의 끝난 줄 알았어. 결국 얘가 이 몫의 자리에 들어오고 얘가 RS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이게 3차식이에요. 1차식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이 3차식을 어떻게 1차식을 줄여내냐? 아이디어는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나누는 놈 이 놈의 형태를 여기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따라서 얘를 우리 바꿔줄 거야. 바꿔주기 위해서 목표는 요 안에 x 플러스 x-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묶어내고 남은 떨거지 1차식을 따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적당히 x 플러스 1, x-1로 묶어낼 수 있도록 그 뒤에 붙어있는 요 네모 이 네모는 이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차식 이렇게 만들 거란 뜻이야. 이해돼요? 다시 네모 플러스 1차식. 근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얘는 이놈 곱하기 네모 플러스 네모.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뭐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 정리해 볼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고 플러스 2x. 그렇지. 이거 맞지? 맞죠? 맞나요? 그래. 뭐 늦게 오시면 대답하지 말고 시간 많으니까. 나 어차피 6시까지야. 자, 얘를 요놈 곱하기 녹음가에다가 플러스 더 낮은 차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요놈을 이것으로 나왔을 때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나머지는 얘보다 작은 차수 1차가 나올 거란 뜻이야.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요거 묶어내게 되면 네모가 이 가을 안으로 들어가고 남아있는 1차식이 RS가 될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인이 이랬니? 이게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직접 얘를 갖다 이걸로 나눠봅시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다시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x를 나눠버릴 거예요. 요거 실제로 정계적이면 x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봅시다. 나눠주게 되면 3층에서 맞추기 위해서 2x 곱해주게 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위에 4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4x 그 다음에 그렇구나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6x고 이거니까 2차 개수 날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6 잡아주게 되면 마이너스 6x 되고 플러스 6x가 되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 빼주면 깔끔하게 마이너스 2x네요. 됐나요? 플러스 6. 응? 이건가요? 네. 그러면 플러스 6.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빼주면 4x 마이너스 1씩 되네요. 됐죠? 결국 얘가 몫인 거잖아. 즉 이 몫의 자리에 2x-6이 들어가야 되고 그때 나온 나머지가 4x-6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얘는 결국 x 플러스 1, x-1로 묶어주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게 a도 있었고 b도 있었고 c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빨간색 이놈을 묶어냈으니까 그 옆에 곱해지는 2x-6이 추가로 따라 들어와요. 그리고 그 뒤에 남아있는 떨거지 이게 4x-1이더라. 이해되나요? 결국 요 놈으로 나눴을 때 몫이 이만큼이 되는 거고 그때 나머지가 4x-6 요 놈이 이쪽으로 오면 돼요. 됐나요? RS는 4x-6이에요. 됐니? 나연아 이해되니? 요 정도까지는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정리하시고 22번. 자, 얘는 내가 막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아. 내신이 잘 나오는 용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알아봅시다. 어차피 난 시간 많으니까. 힘드니? 네. 22번 빼죠. 응? 22번 빼요. 20번? 예. 아니야, 해. 아예 어차피 안 나온다면서요. 시간이 남으면 내가 재미난 거 하나 알려줄게요. 시간이 안 집에 나서. 빨리 그냥 가고 싶어. 아니 근데 나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네 윤세민 할 때 10시 반까지 하잖아. 너무 뒤에 학원 있어가지고. 그 2시간 갈 거야. 아, 시간이 밥은 내년에 먹으면 되지. 아시다 먹었어요. 자 봅시다. 22번. 두 분이 알파 베타니까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b. 두 분의 곱 알파 베타는 81q? q. 주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채연아, 가인아. 자, 알파 베타 p가 6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를 했고 알파 베타의 최대 공약수는 9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가는 알파 베타 p 이게 60 이하 자연수. 다음 나중권에서 자, 알파 베타의 최대 공약수가 9다.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 이제 수능형이에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의 최대 공약수가 9라는 것은 일단 9는 알파의 약수, 알파 베타의 공약수인 공약수야. 알파 베타의 약수를 싹 뽑았을 때 가장 큰 공약수가 9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뭐야? 이 알파 베타는 결국 9의 배수들이 돼야 해요. 약수를 9로 가지니까 얘네들은 9의 배수가 되겠지. 그러면은 따올게요. 만약 알파가 9 곱하기 1이었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베타가 최대 공약수 구하려면 얘도 9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곱하기 1 잡아주게 되면 9 곱하기 9 곱하기 1 최대 공약수 9가 되는 거 맞죠? 하지만 문제에서 60 이하의 그냥 자연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연수이기 때문에 9가 같아지면 안 돼. 그러므로 9 곱하기 1은 안 돼요. 자, 편의상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쪽으로 몰아봅시다. 같으면 안 되지. 서로 다니까 알파가 더 작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알파가 9 곱하기 1이야. 그럼 베타는 최대 공약수가 9를 유지한 상태에서 베타는 9에 비했으니까 9 곱하기 2 정도 잡으면 안전하게 둘 사이 최대 공약수는 9가 되는 거 맞아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알파 베타가 다음과 주어졌을 때 이때의 P값 또는 Q값을 찾아오면 되는 거니까 이때의 P P를 가져오시면 알파 베타 둘을 더한 게 P야. 9랑 9, 2, 18 더해주니까 얘는 27. 얘도 60의 자연수 맞죠? 아주 안전율이에요. 그랬을 때의 Q값은 알파 베타를 곱한 다음에 81로 나누면 되는 건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의 Q는 결국 81분의 알파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쨌든 알파 베타 둘 다 9를 가지고 있어. 2를 곱한 곳 안에는 81이 숨어져 있어. 그럼 곱해서 80을 넣으면 남는 게 2밖에 안 되겠지. 취향을 찾았어요. 또 다른 알파 베타. 알파가 9 곱하기 1이야. 그럼 9 곱하기 베타를 2 말고 3으로 잡아놓는다 할지라도 최대 구간수는 여기 9, 여기 9. 괜찮아요. 그때 P는 더해주면 되는 건데 생각해봐. 9 9에다가 9 두 개 더한 게 20이잖아. 얘는 9에다가 9 세 개 더한 거야. 그래서 9 하나 더 더한 거란 말이야. 그럼 4, 9, 36. 그때 Q는 둘이 곱해서 80을 나는 거니까 9, 9 약분해서 남는 게 3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해돼요?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 돼요. 되는데 9 곱하기 1, 9 곱하기 4 그것이나 둘을 더해주게 되면 45 얘도 62야예요. 그 다음에 Q는 곱해서 80을 나니까 그냥 4 9 곱하기 1, 9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자, 둘을 더했을 때 또 9 하나 더 더한 거니까 9, 5, 4면 9, 6에 54 그때 Q는 5 다음 9 곱하기 1, 9 곱하기 6 하면은 얘가 63 떠요. 9 더해주면 그럼 62하가 아니니까 패스. 첫 번째 알파가 9 곱하기 1에서 끝났어요. 그럼 알파가 9 곱하기 2라고 생각해봐. 알파가 9 곱하기 2면 요건 좀 구매하셔야 돼. 우측에 9 곱하기 1을 가주시면 9, 2, 9, 1 이 말은 9, 2, 9, 1 얘랑 알파벳 순서만 바꾼 거야. 알파벳은 두구니까 순서를 바꾸는 의미가 없어. 아니나 순서 바꾸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할 필요 없고 그래서 패상 알파보다 베타 큰 걸로 잡잖아. 그럼 9, 2보다 큰 거 9, 3으로 잡으면 되겠지. 해주면은 둘을 서로 더해준 결과 얘는 40을 떠요. 그리고 곱해서 80을 나면 2, 3은 6이 될 거야. Q값 찾아내는 또. 다음에 그 다음으로 들어갈게 9 곱하기 2에다가 9 곱하기 4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과연 어떻게 될까? 안 되죠. 안 되죠. 왜? 60 넘는. 최대 아니지. 최대 공약수 자체가 18이에요. 최대 공약수가 9가 아니란 말이야. 아, 9가 아니란 어디 갔어? 최대 공약수가 9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므로 2의 배수인 4가 오면 안 돼. 오면 안 되니까 5로 바꿀게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63 떠버려요. 그럼 60 넘어가니까 안 돼. 이해되나요? 그래서 9 곱하기 2로 시작하는 건 여기까지. 그럼 9 곱하기 3으로 시작했을 때 알파보다 베타를 크게 잡으면서 서로 사려면 9 곱하기 4가 될 텐데 이것도 60을 넘어가요. 얘도 안 돼. 여기까지. 1, 2, 3, 4, 5. 이해되나요? 뭐 할만하죠? 아니요. 아니요. 23번. 23번 맞은 사람. 또 찍었니? 네. 너는 가면 안 됐겠다. 자, 23번 푸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재미난 방법 소개해 볼게요. 안 재밌니? 네. 너희들 진짜 그런 거 있다? 선생님이 뭐 수학 전공에서 수학 좋아하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인생 살다 뭐 고등학교 때 있잖아. 고등학교 때 몰입해서 수학 문제 딱 풀고 나면은 그 스트레스 샥 풀리는 게 있어. 진짜야. 생길 것 같은데. 어? 생길 것 같은데. 생길 것 같다고. 지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일단 기억은 간단해야 돼요. PX가 다음을 쳐줬는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수 QX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정식 가져올게요. PX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어. 그때 몫이 QX 라고 했고 1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상수항 아, 인데 이 R 구할 수 있지? R 뭐예요? 마이너스 2. 여기서 얘만 날려버리면 되는 거잖아. 얘 날리기 위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돼요. 마이 넣으면 이거 날라갈 것이고 마이너스에 마이니까 마이너스 2가 R이 될 테니까 R은 그냥 마이너스 2예요. 이건 구하시겠죠? 자, 구해놓은 상태에서 구하고 목표라는 것은 Q1X가 있네. Q1X.
이 QNX를 1차씩 x-1로 나눴을 나머지를 원해. 이 식은 실제로 x17제곱-1이 x 플러스 1 그리고 QNX에다가 우리가 구한 r은 마이너스 2였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QX를 갖다가 1차씩 x-1로 나눴을 때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된 x가 집어넣는 순간 이게 답이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Q1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Q1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1 들어가면 되겠네. 여기 x에다 1 들어가면 되겠네. 여기에다가 여기 1 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x에다 그냥 1만 넣어주게 되면 1 넣었을 때 0, 1 넣으면 2, 1 넣으면 Q1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Q1 값, Q1 1을 구해낼 수 있겠죠. 됐나요? 다음 니은과 뒷을 한번 해볼게요. S17 디귿부터 봅시다. 디귿부터 보시면 S17 P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을 얘기해주고 있어. X-1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는 조립제법으로 풀이가 가능해요. 자, 어렵잖아요. 보셔야 돼요. 어렵잖아요. 디귿. 풀이를 조금 바꿨어요. 좀 더 재미난 풀이로. 자, x17제곱-1은 뭐야? 17제곱 개수가 1이고 그 다음 16제곱 개수는 0이고 그 다음도 0이고 그 다음도 0이고 이렇게 넘어가다가 계속 0이겠지. 0이고 마지막이 마이너스인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는 게 x17제곱-1을 계속 나열한 거예요. 뭘로 나누고 있어 문제에서? 1. 자, x-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나누는 거니까 우리는 1로 조립하셔야 된다. 그럼 했다 쳐봐. 내려오면 1이야. 곱해주면 1이야. 더해주면 1이야. 곱해주면 1이야. 더해주면 1이야. 곱해주면 1이야. 더해주면 1이야. 이렇게 1이야. 0이야. 이해되나요? 즉 디귿에서 말하는 Q2X는 뭐가 될까? Q2X는 뭐가 될까? PX를 X-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몫이 얘가 되겠지. 요거 이해돼요? 이게 Q2X예요. 이해되나요? 그때 나머지는 0이 될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단 적어보면 PX는 X17제곱 마이너스 1은 자, 첫 번째 x-1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 1. 근데 봐봐. 이거 0 몇 개예요? 16개. 왜? 얘가 17제곱이야. 얘가 1제곱이야. 얘는 0제곱. 상수항이에요. 1제곱부터 17제곱까지 17개인데 앞에 거 하나 뺐으니까 16개가 있어요. 그치? 그럼 이거 몇 개예요? 이렇게 잡으면 17개지. 그치? 똑같은 개수니까 17개지. 그럼 이거 몇 차예요? 16차. 16개인데 상수항부터 시작하니까 0차, 1차부터 시작해서 17개는 16차가 돼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몫이 x의 16제곱, x의 15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나서 마지막에 x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보시나고 그 뒤에 떨거지 나머지는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겠죠. 되나요? 그래서 얘가 Q2X예요. 얘가 Q2X인데 이 Q2X에다가 I 집어넣으래. I 집으면 뭐 나와? 2 다시 여기다 I 집으면 뭐 나와? I는 4단위 반복 4개 씩하면 0이야. 지금 16개 있잖아. 4 더하면 0이야. 남는 거 1. 이해돼요? 디귿은 1 맞아. 1이어야 돼요. 틀렸어요. 동의되니? I를 4개씩 더하면 0 되잖아. 근데 이거 지금 16개잖아. 4개 다 0이야. 남는 거 1 하나 있잖아. 그럼 이제 니은으로 갈게요. 니은으로. 자, 니는 x-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알았어야 했는데 얘를 찾아내서 조리집 한 번 더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 자, 또 1로 조리첩하게 되면 첫 번째 1 내려오고 올라간 다음에 더하면 2 올라가고 더하면 3 올라가고 더하면 4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뭐가 할까? 15, 16 정도, 15 정도. 이거 몇 개라 그랬어? 16. 15? 이만큼 16개지. 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나 빠졌네? 이거 몇 개예요? 15.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14. 에? 다시 15. 15. 아, 15. 이거 몇 개야? 이만큼? 16개. 그치 17개 하나 뺐으니까 16개 그리고 그럼 이만큼도 16개인데 여기서 하나 빠졌잖아 15개야 네. 이거 뭐 해야 돼? 아. 1부터 하나씩 커져있는데 15번째 뭐 나와? 15, 15. 15 나올 거 아니야 15 이해돼요? 그러므로 더해주면 16 1 곱하면 16 더해주면 17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나요? 자 얘가 의미한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조리법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조리법은 요 Q2X라는 놈을 또 X-로 나눈 거야 즉 요 Q2X라고 한 이 놈을 또 X-1로 나눈 거란 말이야 나눴더니만 그때의 몫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그때의 몫은 상수항 1차, 2차, 3차 얘는 몇 차? 15차가 돼야지 이만큼 16개잖아 네. 근데 얘는 상수하니까 0차야 그 앞에 1차가 있을 거 아니야 개수가 그러면은 15개야 15개니까 최고 차수는 15차 그 다음은 2x14제곱 3x13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마지막이 16 상수항이에요 그리고 꼬다리 나머지 17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해돼요? 그게 요 노란색인데 니은에서는 x-1의 제곱으로 곱하랬으니까 실제로 여기에 x-1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x-1이 곱해져 있고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해됐나요? 아니죠 이거 아니죠 17까지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요 x-를 어떻게 주면 돼? 얘를 지금 이 첫 번째 항 요만큼의 통째로 곱해버리면 둘이 붙어서 x-제곱 나와 그 다음에 x-를 여기는 상수항 17 곱해주면 17x-이 나와 그럼 결국 얘네 둘이 붙어서 x-1의 제곱이 뜨고 나머지 얘가 쫙 붙어있을 거예요 x 15제곱 x 15제곱 뭐라고? 1보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1 대입하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1을 왜 대입해? 자, 첫 번째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x-를 두 개 생겼어요. 다음 x-이 이쪽으로 되면 플러스 17 곱하기 x-1. 결국 무슨 말이냐? x 17제곱이라는 것을 x-의 제곱을 나눴더니 그때의 몫이 얘가 되는 거고 얘가 몫이 되는 거고 그때의 나머지가 이놈이 될 것이다. 나머지. 다행히 2차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차가 되는 것도 맞죠. 따라서 RX는 17 곱하기 X-1이에요. 이해됐나요? 안 끝났어요. 15번 영어 볼게요. 23번을 보내주시는 거. 그랬는데 지면 하나 알려주려고. 자, 알았어. 이것만 보여줄게. 이거 합시다. 15번. 자, 15번 어떻게 풀었어요? 맞은 사람. 두 명밖에 없어? 15번 맞으면 두 명밖에 없어? 자, 1-i라는 애가 있어. 얘도 거짓 8에. 그러면 1제곱은 그냥 1-i예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 하다 보면은 이게 음의 실수가 나오는 두 자리 자연수를 찾으면 되는데 음의 산업을 찾으면 되는데 이놈을 제곱했을 때 실제로 계산해보세요. -2i예요. 간단한 거 떴네. 그럼 이제부터 얘를 물고 갈 거예요.
간단으로 떴으니까 얘를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제곱하면 양수, 2 제곱하면 4, i 제곱하면 마이너스 4. 이게 얘도 제곱한 거 제곱의 제곱이 4제곱이에요. 얘도 간단해. 제곱하면은 16. 얘도 제곱하면 1-i의 8제곱이겠죠. 자, 1-i의 9제곱은 뭘까? 16 1 마이너스 그렇지. 9제곱이면 여기서 1-i 하나 곱한 거니까 여기 16에다가 1-i 하나 더 붙으면 돼요. 그럼 얘랑 비슷하지. 네. 10제곱은? 네. 10제곱은? 네. 뭐? 아. 어? 10제곱은 그렇지. 똑같이 8제곱에다가 2제곱 하면 돼요. 11제곱은 8제곱에 3제곱 하면 되고. 그럼 이 뒤부터는 요 형태들이 똑같이 16이 붙어서 나와. 몇 단위 반복이에요? 8개. 8단위 반복이에요.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가 뭐냐면 4제곱 했을 때 음의 실수네. 그러면은 4단위 반복이겠구나. 4, 8, 12, 16 잡으면 틀린다는 뜻이야. 얘는 8단위 반복인데 8단위 반복인 와중에 8단위 반복인 와중에 지금 8단위 반복 중에서 8단위 반복 중에서 4번 빡구한 마이너스 4 8K-4가 나올 때마다 음의 수가 나온다는 걸 뽑아오셔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럼 8K-4 둘 중에서 이게 n이 8K-4가 돼야 돼요. 근데 n의 수 두 자리 잔수했으니까 100보다 작은 그러한 이가 100보다 작은 그러한 K값 찾아주게 되면 K는 1일 때부터 자 8K 플러스 3, 8K 마이너스 3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K1부터 시작해야 4 제곱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몇 가지가 돼요? 12. 12까지 돼요. 13 되면 100이에요. 됐나요? 네. 안 끝났어요. 5분만 더 줘. 아. 선생님 저것도 충분히 제 자, 복수표면 복수표면 개념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만이 알려줄 수 있는 개념인데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자, 실제 복수수를 다루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 천체관측하거나 수학을 전공한 친구들은 나중에 대학 가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봅시다. A 플러스 BI라는 어떤 복수가 있어. 이거를 우리는 뭘로 바꿀 것이냐? 얘를 A, B라는 평면에다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올렸을 때 그 다음 들어가는 규칙이 거듭제곱 규칙이에요. 이거를 거듭제곱. 이러한 복수수를 여기처럼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거듭하게 되면 그 규칙이 곱하기 길이 그 다음에 길이의 곱 그리고 거듭제곱만큼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으로 거듭한다라고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기준은 이거야. 기준은 여기서부터 1대조는 0부터 1까지 0일 때 1대 자, 이 길을 1로 잡아주게 되면 이 점의 좌표는 실제로 1,0이죠. 네. 이걸 복수수 바꾸면 뭐가 되겠어? 1,0 그냥 1, 0 그럼 그냥 복수 바꾸면 1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자, 이거 봐봐. 1-1은 뭘까? 좌표를 바꾸면 1, 마이너스 그렇지. 1-1은 1,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렇게 내려온 이 점이 실제로 1,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를 복수수 바꾸면 1 마이너스 i예요. 이해되나요? 몇 도예요? 45도. 45도. 이해돼요? 이제부터 얘를 거둬줘 갈 거예요. 2점 하면 길이는 곱하고 회전을 시키라. 45도라면 그럼 이게 실제 길이 몇이야? 루트. 루트 2지. 네. 그럼 길이가 루트 2야? 거기다 길이 루트를 곱하면 2 이만큼. 길이는 2가 될 거야. 20 곱하면. 회전시키래.
45도지. 네. 지역보면 한 번 더 회전시켜. 네. 그럼 마이너스 90도 되겠지. 네. 그래서 여기로 길이 이만큼 내려가요. 이 점 잡고 뭐예요? 0, 마이너스 2. 복소수 바꾸면 마이너스 2i. 그래서 이게 제곱이에요. 이해돼요? 한 번 더 세접하면 여기서 45도 더 가는 거야. 길이는 어떻게 돼? 이만큼 길이 몇이야? 2지. 거기다 이거 또 곱해. 그럼 길이가 루트 2짜리지 이거. 길이 루트 2짜리. 이거 길이가 루트 2짜리잖아. 길이가 2인데 또 곱하면 길이는 뭐가 돼? 2루트가 되겠지. 각도는 135.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한 번 더 곱하면 180도. 180도 되겠지. 길이는 8. 얘가 루트 2였죠. 얘는 2였죠. 루트 19 하는 거야. 얘는 2루트 2였죠. 한 번 더 곱하면 이쪽으로 가겠지. 4. 그렇지. 길이는 뭐가 돼요? 4가 돼요. 좌표는 4,0. 아니지. 왼쪽으로 잘못했잖아. 마사콤마요. 복소수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집으로 맞아요. 자, 이걸 왜 알려주냐? 이걸 알고 있잖아. 그럼 임제 딱 푸는 순간 펜을 안 두고 답이 나와요. 1마이너스 사인을 거듭적할 거야. 1마이너스 사인은 1,-1 아래쪽으로 45도야. 몇 번 가야 음일수 나와요? 4번. 4번. 그 다음에 더 가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번째 또 음일수 나와요? 13, 14, 15, 16, 17, 18, 19, 20번째 음일수 나와요. 이해돼요? 그럼 얘는 펜을 안 두고 답이 나오는 거야. 결국 4, 12, 20, 8K-4들이구나 나온다는 거야. 이해돼요?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 푸는데 그놈이 있어. 거듭 제곱했을 때 실수가 나오려면은 몇 제곱 해야 될까? 계산할 거지. 내가 이거 3초 안에 풀 수 있어요. 자,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거 좌표를 바꾸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지? 뭐라고? 8번인가? 8번. 보여요? 네. 얘가 실제로 루트 2분의 1, 루트 1인 거니까 이쪽에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게 실제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건데, 그죠? 각도는 45도. 길이는 루트 2. 길이가 1대 루트 2. 네. 그럼 여기 길에다가 루트 6 이거 되는 거잖아. 이게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 1. 이해돼요? 그러면은 거듭적 할 때마다 길이는 1이니까 곱해봤자 1이야. 그럼 이게 1제곱이지. 2제곱은 여기 있어요. 3제곱은 여기 있어요. 4제곱은 여기 있어요. 5제곱은 여기 있어요. 6제곱은 여기 있어요. 7제곱은 여기 있어요. 8제곱이 돼야 다시 이쪽으로 와요. 이게 실제로 1,0에서 1이 되는 뜻이야. 이게 실제로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i에서의 8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얘기했잖아.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 얘는 조금 변형된 거긴 한데 여기서처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 되는 경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 되는 경우, 즉 ZZ 편대가 1인 어떤 복소수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걔를 거듭죽여서 회수시키면 단위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돼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거듭죽여서 몇 바퀴를 돌아야 음의수 나오는지, 몇 바퀴 돌아야 다시 실수가 되는지 이거를 그냥 펜 안 들고 풀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잠깐 뒤 안 끝났어요. 레슨을 할 거예요. 자, 요거 집에 가서 남은 문제 풀이하세요. 풀이 대충 적어놨으니까. 흥빈아.
근데 이거는 그냥 응? 세 문제 달라고? 세 문제를 그럼 주고. 진짜 수준. 뭐라고? 다음 주에 많이 힘들어? 뭐 이런 무슨 거 같이 스텝 가져가서 그걸로 시간이 오래 수고했어요. S가 나가세요. 사람 있어. 아 그래? 그럼 조금만 기다려. 수고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민도 전화 있는 거니까 김쌤한테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리반이라는 건 어떨지 잘 말씀드리도록 하실 것 같네. 13번 문제.